평소에 실비 가입자분들도 잘 모르고 있는 실손보험 혜택 및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놓치면 나중에 크게 후회할 수도 있으니 꼭 기억하세요. 반갑습니다. 합리적인 보험 소비 김인규 팀장입니다. 연령대가 너무 높거나 혹은 정말 부득이한 상황 아니고서야 실비보험을 다들 하나쯤 갖고 계시죠? 이 실비보험을 단순히 병원비를 썼을 때 청구해서 돌려받는 상품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딱 거기까지죠. 솔직히 그 한 줄로 끝나기엔 너무 아까운 혜택들도 있고 우리가 정말 조심할 필요가 있는 숨은 유의사항도 존재합니다. 딱 세 가지로 내용 정리했고 지금부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실비 연간 본인 부담금 상한제라는 제도입니다. 혹시 200만원 본인 부담금 룰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이건 말 그대로 1년 동안 내가 실비로 본인 부담해야 하는 최대 금액이 정해져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아무리 고액의 병원비가 나왔고 환자가 이 병원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했을 때 실비가 있는 분들이라면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만 개인 부담을 하면 됩니다. 20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선 다행히도 실비로 예외적인 처리가 가능하죠. 단순하게 예를 들면 어떤 고객님이 올해 여러 번 병원에 다녔는데 입원비와 수술비용, 통원, 검사비용 다 합쳐서 1000만원이 나왔다고 가정합니다. 그럼 이 연간 본인 부담금 상한제에 따라 발생한 비용 중 어쨌든 800만원은 실비로 처리가 되고 환자는 최대 200만원까지만 부담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실손가입 세대별로 이 상한제가 다르게 적용된다는 점인데요. 일단 구실손의 경우 급여 비급여 상관없이 입원 기준 전액을 보통 보상하니까 본인 부담금 상한제와는 사실 관계가 없죠. 표준화 1에서 3세대 실손은 급여와 비급여 모두 상한제 200만원 적용을 받습니다. 근데 2021년 7월부터 현재까지 판매 중인 4세대 실손의 경우 급여만 적용되고 비급여는 아예 제외인데요. 비급여는 말 그대로 비보험 진료 항목으로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의료비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자궁 평활 건종으로 제거 수술을 해야 하는데 담당 의사가 더 나은 치료 성적을 기대하기 위해 로봇 수술을 권유했다고 했을 때요. 만약 그 수술 비용만 2,500만원이라고 한다면 구실손은 100% 보장이니까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없고 표준화 1에서 3세대 실손은 상한제 덕분에 200만원까지만 어쨌든 개인 부담하면 됩니다. 근데 4세대 실손은 비급여 상한제 적용이 불가해서 비급여 공제율 30%를 그대로 받아 750만원을 본인이 내야 합니다. 이 차이가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해요. 즉 이름은 같은 실손이라도 언제 가입한 몇 세대 실비 상품인지에 따라 실제 병원비 부담이 수백만원 이상 차이 날 수 있죠. 그래서 혹시 4세대 실손 전환 고민 중이라면 월 보험료, 보장 수준만 따질 것이 아니라 방금 제가 말씀드린 비급여 상한제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다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적어도 비급여 상한제 조항을 알고 있으면 비싼 비용 때문에 혹여 좋은 치료를 포기하는 일은 훨씬 줄어들지 않을까 싶네요. 이어서 두 번째 실손보험 혜택 및 유의사항은 실손 납입 중지 기능, 해외 체류 시 실비보험료 환급 기능인데요. 사실 이건 아는 분만 알고 있는 꿀같은 정보입니다. 심지어 수년째 실비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이런 제도가 있었다고 하실 정도로 대중분들에게 정확히 잘 알려져 있지 않죠. 먼저 해외 체류 시 실손보험료 환급에 대한 부분부터 말씀드릴게요. 참고로 실손보험 보장은 오로지 국내 의료기관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따라 사정상 해외에 오랜 기간 머물게 되면 아깝게 실손보험료만 내는 꼴이 되는 건데요. 만약 여러분께서 해외에 3개월 이상 체류했거나 그럴 계획이 있으시다면 귀국하시고 나서 꼭 두 가지 서류를 준비해주세요. 바로 입출국 확인서와 여권 사본입니다. 이 두 가지 서류만 가입된 실비보험사에 제출하면 해외에 머문 일수만큼 계산해서 실비보험료를 계좌로 환급해줍니다. 예를 들어 출장이나 유학, 어학연수, 교환학생, 장기 파견, 여행 등의 사유로 6개월 정도 해외에 있었는데 그동안 계속 실비보험료는 냈다. 그럼 6개월간의 실비 납입료는 환급이 되겠죠. 참고로 보험사가 알아서 환급을 해주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이고요. 본인이 스스로 안 챙기면 못 받고 끝나는 돈이기 때문에 모르고 그냥 지나쳤을 땐 꽤나 큰 비용 손해가 생길 겁니다. 이번에 실비가 중복 가입되어 있을 때 대처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실손 납입 중지 기능인데요. 요즘 이런 분들 주변에 정말 많습니다. 회사에서 단체 실비를 매년 들어주는데 내 개인 실비도 같이 유지하고 있어요. 결론은 실손이 두 개죠. 참고로 실손은 중복 가입한다고 보장이 2배로 되지 않습니다. 실제 쓴 금액에서 비례 보상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둘 다 유지할 이유는 없어요. 따라 한쪽은 납입 중지를 걸어두는 게 합리적입니다.
과거에는 단체 실비와 개인 실비가 중복일 때 개인 실손만 중지가 가능했지만 2023년부터는 필요시 단체 실손 중지도 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재직 중인 직장에서 단체 실손을 유지 중인 경우 개인 실비 납입 중지를 걸어 두시고요. 그렇게 단체 실비로 쭉 보장받다가 퇴사 후 1개월 내에 중지했던 개인 실손 재개 신청을 하는 거죠. 재개 신청 시에는 추가 병력 심사를 받지 않아요. 이 제도만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 불필요한 이중 납입료를 줄이게 됩니다. 실손 가입자라면 더욱이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 단체 실비까지 가입되어 있다면 무조건 알고 있어야 하는 필수 상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세 번째 주제는 실손의 숨겨진 유의사항인데요.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실손 청구 병원 갈 때마다 바로바로 하는 게 정답일까요?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해 실제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상담하다 보면 바로 청구했다가 손해 아닌 손해를 보는 분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단순히 생각하면 내가 내 돈 내고 실비 가입했으니 청구할 일 생기면 바로 청구하는 것이 맞지. 이게 전혀 틀린 말이 아니긴 해요. 그런데 청구 타이밍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실손 청구 내역은 단순히 내가 가입한 보험 회사에만 남는 게 아니라 모든 보험사가 공유하는 공통 데이터베이스에 기록이 되기 때문이죠. 앞으로 보험 가입할 일이 없는 분들이야 상관없지만 이 청구 기록들이 쌓이고 쌓였을 때 심지어 단 한 건의 청구 기록 때문에도 향후 다른 보장 가입할 때 불리한 심사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건데요. 자, 일반적인 병력 알릴 의무사항 질문에는 대표적으로 3개월 이내 병원 통원 여부, 1년 이내 재검사 또는 추가검사, 5년 이내 입원이나 수술, 장기 투약, 7회 이상 통원 이력이 있습니다. 만약 내가 고열 증상이 있어서 한번 병원에 갔고 검사와 처방을 받았어요. 근데 병원 다녀와서 바로 청구했다. 그럼 그 기록이 남아서 향후 새 상품 가입 시 최근 보험금 청구 이력 있음으로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산의 청구 이력이 잡히면 보험 심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죠. 인수가 안 될 수도 있고 할증이나 부담보 등이 생기기도 하고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입원, 수술처럼 명확한 치료는 바로 청구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실비 청구와 상관없이 어차피 5년 이내 고지 질문에 해당되기 때문에 굳이 청구를 늦출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단순 통원, 검사 같은 경미한 진료는 조금 기다렸다가 필요한 보험 준비하고 나서 청구하는 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치료 내용에 따라 3개월만 지나서 혹은 1년만 지나면 병력 고지 없이 심사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보험금 청구 시효는 무려 3년이나 주어집니다. 즉 당장 안 해도 나중에 충분히 청구할 수 있죠. 예를 들어 내가 내년 초에 부족한 보장을 새로 준비할 계획이 있다면 최근에 받은 단순 치료건, 검사건은 내년 초 이후로 잠시 미뤄두는 게 낫습니다. 필요한 보장들을 먼저 준비한 뒤 청구하면 불필요한 심사 리스크를 줄일 수 있게 되니까요. 이건 실제로 설계사들 사이에서도 똑똑한 실손 활용법으로 통하는 아주 유용한 꿀팁이니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손 가입자들도 잘 모르는 실손보험 혜택 및 필수 유의사항을 3가지로 살펴봤는데요. 연간 본인 부담금 상한제가 있었고 납입 중지와 실손보험료 환급제도 그리고 올바른 실비 청구 전략 이렇게 3가지였습니다. 오늘 영상 보신 분들은 내 실비의 중요한 약관사항 한 번쯤 다시 확인해봐야겠다 이 생각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더 많은 꿀정보, 합리적인 보험 설계 전략 확인해보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규 팀장이었습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